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신용카드 한 장의 실종으로 시작된 한 가정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5년간 두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가 며느리들 사이에서 겪게 된 예상치 못한 사건.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평범한 가정주부 김미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어서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큰아들 성태는 35살로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둘째 민규는 32살로 지방에 있는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각 며느리를 들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두 며느리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 수영이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왠지 저와는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라서 제가 뭘 물어봐도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하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저도 나름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수영이는 항상 조심스러워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에 둘째 며느리 예진이는 정말 밝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면서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하며 항상 저를 챙겨줬어요. 예진이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정말 며느리라기보다는 친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 아들 민규는 지방에서 근무하느라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라며 자주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시장도 보고 요리도 해주고 정말 고마운 아이였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어머니께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며느리들에게만큼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수영이는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의 벽이 있는 것 같았고 예진이는 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니까 자연스럽게 예진이를 더 예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수영이도 나름대로 저를 배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면 항상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주고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조용히 죽을 끓여다 주기도 했거든요. 다만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마음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죠. 두 아들도 각자 다른 성격이었어요. 큰아들 성태는 어렸을 때부터 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어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항상 망설이고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었죠. 반면 둘째 민규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라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타입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나름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대로 마트에 장을 보러 가려고 지갑을 챙기는데 제 신용카드 한 장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냥 어디 잘못 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거든요. 집안을 구석구석 다 뒤져봤어요. 침실, 거실, 부엌은 물론이고 화장실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카드는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가방들도 다 확인해보고 옷주머니도 뒤져봤지만 정말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용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알려준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카드가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화장품 구매,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주문, 심지어 제가 절대 가지 않을 법한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카페에서까지 결제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고객님, 총 사용 금액이 9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직원의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쓰여 있다니. 누군가 제 카드를 훔쳐서 쓴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누가 이 카드를 가져가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평소에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고 카드도 항상 집에 있는 지갑에 보관해요. 외출할 때만 필요한 카드 몇 장만 들고 나가거든요. 우리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한정적이에요. 가족들 말고는 가끔 며느리들이 오는 정도였어요. 특히 예진이는 민규가 지방에 있다 보니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고 수영이도 가끔 성태와 함께 오곤 했죠. 그 순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정말 설마 며느리 중 한 명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도 내 며느리들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다른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집에 도둑이 든 흔적도 없고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고 오직 카드 한 장만 사라진 상황이었으니까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며느리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상 그들 말고는 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큰며느리 수영이에 대한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수영이네는 성태 월급만으로는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아이도 없고 수영이도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반면 예진이네는 민규가 큰 회사에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테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런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그동안 수영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큰아들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부터 떨리더라고요. 성태야, 엄마인데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와볼 수 있을까?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수영이랑 같이 와. 성태는 퇴근 후 바로 왔어요. 수영이도 함께 왔는데 제가 수영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셔요? 성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차마 바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성태야, 엄마 카드 한 장이 없어졌어. 카드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야. 집에서 없어진 거야. 그리고 누군가 그 카드로 거의 100만 원을 썼더라고.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성태의 표정이 굳어졌고 수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수영이의 그 모습이 더욱 수상해 보였어요. 누군가 가져갔다는 말씀이세요? 성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계속 수영이를 쳐다봤어요. 수영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성태야, 우리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말끝을 흐리자 성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제 말의 의미를 눈치챈 거죠. 엄마,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성태야, 엄마도 이런 말 하기 싫어. 하지만 카드 회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많은 돈이 쓰여 있더라고. 그것도 내가 절대 가지 않을 곳에서. 수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수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억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들켜서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정말 헷갈렸어요. 수영아, 엄마가 널 의심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수영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그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결백하다면 차분히 설명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성태가 당황해하며 수영이를 달랬지만 저는 계속 의심스럽게 수영이를 바라봤어요. 그러던 중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수영아, 너 지난주에 새 가방 메고 왔던데 그거 어디서 샀어? 그건 성태가 갑자기 선물이라고. 용돈을 모아서? 성태 월급으로 그런 여유가 있었나? 성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성태네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데 전세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영이가 갑자기 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이상했어요. 그때 마침 예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 예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 싶어서요. 아, 예진아. 엄마가 지금 좀 일이 있어서.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예진이의 따뜻한 관심이 저를 더욱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며느리가 있는데 왜 하필 수영이는? 예진아, 사실은 엄마가 지금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예진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카드가 없어진 것, 누군가 훔쳐서 쓴 것 같다는 것까지.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혹시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셨어요? 그게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잖니. 예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설마 수영 언니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언니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예진이의 말에 성태와 수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예진이는 전화 너머에서도 상황을 파악한 거죠. 예진아, 엄마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어머니, 언니가 요즘 힘들어 하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언니를 믿어요. 예진이의 말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예진이는 수영이를 감싸고 있는데 정작 수영이는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혹시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알아본다거나. 그것도 이미 확인해 봤어.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카페. 내가 절대 가지 않을 곳들이었어. 그렇다면 혹시 그 장소들에 CCTV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어디든 CCTV가 있잖아요. 예진이의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CCTV만 확인하면 모든 게 명확해질 텐데. 예진아, 그런데 개인이 CCTV를 볼 수 있을까? 카드 도난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카드 회사에서도 도와줄 수 있을 거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수영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수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머니,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수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우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태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정말 난처해했죠. 엄마, 수영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장할게요. 성태야, 너는 너무 순진해. 사람 마음을 어떻게 보장하니? 그래도 수영이는. 성태야, 엄마 말이 틀렸다는 거야?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마저 저를 의심한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성태와 수영이가 돌아갔어요.
수영이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울었고 성태는 난처해하며 수영이를 달랬죠.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수영이가 한 일이야. 그런데 성태는 아내 편만 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영이가 우리 집에 와서 혼자 있었던 때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거나 잠깐 마트에 나간 사이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은 성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성태야, 엄마 말인데. 수영이가 정말 결백하다면 같이 경찰서에 가자. CCTV도 확인하고 말이야.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수영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성태야, 그럼 이대로 계속 의심하고 살라는 거야? 엄마도 힘들어. 성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수영이와 상의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수영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수영이가 왜 거부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나서면 되는 거 아니야? 수영이가 어머니께서 자신을 믿지 않으신다는 게 너무 상처라고 해요. 그리고 CCTV 확인하는 게 마치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다고. 성태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결백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울함을 풀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거부하는 걸까요? 그러던 중 예진이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정말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들고 말이에요.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죠?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예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예진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영이는 끝까지 모른다고 하고 성태는 수영이 편만 들고 심지어 CCTV 확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는데. 어머니, 수영 언니가 CCTV 확인을 거부했다고요? 예진이의 목소리에 살짝 놀라는 기색이 있었어요. 응, 상처받는다고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거 참 이상하네요. 결백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데. 예진이도 제 생각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더욱 수영이가 의심스러워졌죠. 어머니, 그래도 언니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으셨을 텐데 더 확인할 길도 없다면 이 문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드도 분실 신고했으니 더 사용하지 못할 거고. 아무래도 가족인데 너무 따지고 들면 좀. 예진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봐줘야 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일단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추궁하지 말고. 어머니 현명한 판단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편했어요. 수영이를 볼 때마다 혹시 정말 이 아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제 자신이 싫었어요. 성태와 수영이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어요. 와도 어색한 분위기였고 대화도 겉돌기만 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서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CCTV 확인건으로 며칠 전에 문의했던 김미영입니다. 혹시 아직 확인 가능한가요? 네, 고객님. 경찰서 공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당장 가도 될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경찰서에 갔어요. 카드 도난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실이 뭔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거든요. 수영이가 정말 결백하다면 내가 너무 미안한 일을 한 거고, 만약 정말 수영이가 했다면 그것도 확실히 알아서 타일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며 백화점 보안실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백화점 보안실에 도착해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서에서 받은 공문을 제출하니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고객님, 해당 날짜와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거든요. 한편으로는 수영이가 정말 결백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의심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화면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화장품 코너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화면 속에서 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여자는 수영이가 아니었어요. 이게 예진이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화면 속의 여자는 분명히 예진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예뻐했던,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둘째 며느리 예진이가 제 카드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예진이의 그 특유의 헤어스타일, 걸음걸이, 심지어 제가 선물해준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날짜 것도 보여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보안요원이 다른 날짜들의 영상도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예진이가 제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 예진이가 화장품 코너에서 고급 스킨케어 세트를 구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격표를 보니 3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어요. 백화점 내 고급 카페에서 비싼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았는데 카메라 각도상 상대방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수영이에게 얼마나 미안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예진이. 그 아이가 그렇게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수영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저를 위로한다면서 사실은 자기가 범인이었다니. 고객님, 괜찮으세요? 보안요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나 봐요. 네, 괜찮아요. 혹시 이 영상들을 복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경찰서 공문이 있으시니까 가능합니다. 영상을 USB에 복사해서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예뻐했던 예진이가.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예진이가 그렇게 수영이를 감싸는 척하면서 동시에 제가 수영이를 더 의심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수영 언니가 그럴 리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 참 이상하네요. 결백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데 라고 말했던 것. 가족인데 너무 따지고 들면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구나 싶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교묘한 아이였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자마자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그리고 수영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착한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시어머니한테 의심받고 남편한테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예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진아, 지금 어디 있니? 어머니, 집에 있는데요, 왜요? 예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다정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당장 와. 혼자.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묻지 말고 와. 저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 아이의 연기를 듣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1시간 후 예진이가 도착했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부르셔서 놀랐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예진아, CCTV 봤어. 예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금방 창백해졌죠. 평소의 밝은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다 봤다고. 내가 내 카드로 쇼핑하는 것, 카페에서 돈 쓰는 것, 화장품 사는 것, 가방 사는 것 다 봤어. 예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그동안 수영이를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위로한다면서 사실은 내가 범인이었잖아. 어머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예진이가 울면서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이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남의 카드를 훔쳐서 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사실은 아주버님 때문이에요. 뭐? 성태가. 예진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카드를 훔쳐. 아주버님이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 그래서 제가 잠깐만 빌려서 쓰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요. 저는 예진이의 변명을 들으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 남의 카드를 훔쳐서 쓰는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영이를 범인으로 몰아간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럼 성태는 처음부터 이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네. 아주버님이 부탁한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내인 수영이가 의심받는 걸 그냥 내비둔 거야? 그 애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어머니, 저도 수영 언니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그때 마침 성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진이를 부른 걸 들었나 봐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성태야, 너 지금 당장 와. 왜요? 무슨 일이? 당장 와. 저는 또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지금까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어머니,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계속 재촉하셔서.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30분 후 성태가 도착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예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예진이가 왜? 성태야, 너도 알고 있었지? 예진이가 내 카드 훔친 거. 성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예상했던 대로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 그게 CCTV에 다 나와 있어. 예진이가 내 카드로 쇼핑하는 거 다 봤다고. 성태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진이가 갑자기 성태에게 매달렸어요. 아주버님 말해줘요. 아주버님이 빚이 있어서 저한테 부탁한 거라고. 성태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예진이한테 부탁한 거예요. 성태야, 너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거야? 엄마, 저는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진이한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그러면서 수영이를 의심하게 만든 거야? 그 애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엄마,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예진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수영이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제 아들과 며느리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정말 성태가 빚이 있어서 그런 건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예진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태를 감싸고 성태도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걸까? 당장 나가.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성태와 예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수영이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그리고 수영이. 그 착한 아이를 얼마나 억울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정말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성태와 예진이의 관계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빚 때문에 부탁한 것 치고는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거든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 아니면 제가 아직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성태와 예진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단순히 빚 때문에 부탁한 것치고는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던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영아, 나야. 어머니. 수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당연하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요. 수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 전화기 너머로 수영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진짜 범인을 찾았어. 예진이었더라. 저는 수영이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CCTV에서 본 것들, 예진이와 성태가 빚 때문이라고 변명했던 것까지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수영이는 놀라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수영아, 내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의심할 만했어요. 수영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저는 더욱 미안했어요. 이런 좋은 며느리를 두고 왜 그렇게 편견을 가졌을까 싶었거든요. 수영아, 이제부터는 내가 널 정말 딸처럼 챙길게. 약속해.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영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흥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하게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수영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서요. 지금 가도 될까요? 1시간 후 수영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성태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성태가 폰을 집에 두고 갔는데 계속 알림이 와서 확인해 봤거든요. 수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줬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제가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예진이와 성태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해줬어요. 어머니, 예진이가 성태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 어머니한테 들켰다고 다행히 빈 얘기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예진이와 성태가 연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있어요. 수영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성태가 예진이에게 우리 관계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수영이 편을 완전히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는 것까지요. 뭐라고? 그럼 이혼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머니, 더 있어요. 예진이가 민규랑도 헤어질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수영아, 혹시 더 오래된 메시지도 있어? 네, 어머니. 몇 달 전 메시지들도 봤는데 정말 끔찍해요. 수영이가 더 오래된 대화 내용들을 설명해 줬어요. 예진이가 성태에게 어머니가 자신을 더 좋아하니까 이걸 이용해 보자고 했다는 것. 수영이한테 누명을 씌워서 어머니가 수영이를 미워하게 만들자고 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 카드를 예진이가 몰래 써서 수영이가 한 것처럼 꾸미자고 했다는 것.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예진이가 수영이를 감싸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만들겠다고 했다는 것까지요. 그럼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야? 네,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민규는 지방에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적당히 핑계대고 이혼하면 된다고 했대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했다니. 수영아, 이걸 언제 발견했어? 어젯밤에. 성태가 씻는 동안 알림이 계속 와서 확인해 봤는데 너무 충격이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수영이도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기 시누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요? 수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저는 이혼할 생각이에요. 이런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수영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 이 일로 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전에는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수영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그동안 왜 몰라봤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성태와 예진이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민규도 함께 오라고 했어요. 지방에 있는 민규에게 전화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민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직접 봐야 한다고만 했어요. 몇 시간 후 4명이 모두 모였어요. 성태와 예진이는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고 민규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다들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성태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성태야, 이게 내 폰이지. 성태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예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들 이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봤어. 저는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예진이가 성태를 자기야라고 부른 것,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한 것, 그리고 수영이와 저를 이용해서 이혼하려고 계획한 것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민규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성태와 예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진이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의미야? 민규야. 그게. 예진이가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태야, 예진아.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저는 정말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화를 낼 기운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성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지금까지 한 짓이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예진이도 울면서 사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규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일어났어요. 예진아, 이혼하자. 여보, 제발. 이혼 서류 내일 준비할 테니까 집에서 나가줘.
민규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온화한 민규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성태는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지방으로 발령 신청하겠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수영이한텐 제대로 사과해. 며칠 후 성태는 정말로 지방으로 발령을 신청했어요. 예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규는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는 수영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수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수영아,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진짜 딸처럼 챙길게. 어머니. 수영이가 드디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몇 달 후 수영이가 작은 카페를 개업한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 딸이 하는 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카페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수영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도 정성스럽게 대하고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편견을 가졌는지 정말 후회가 되었어요. 카페 인테리어를 할 때도 수영이는 제 의견을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색깔이 어떠세요? 너무 진한가요? 아니야, 좋다. 따뜻한 느낌이 나네.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는 여기로 하면 어떨까요? 햇빛도 잘 들고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수영이가 저를 위한 자리까지 미리 생각해 놓은 걸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세심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를 그동안 얼마나 몰라봤던 걸까요? 카페가 문을 연 후에는 거의 매일 가서 수영이를 도왔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수영이가 바쁠 때는 계산도 도와주고 말이에요. 어머니, 매일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아니야, 여기 오는 게 내 낙이야. 우리 수영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는 게 너무 뿌듯해. 단골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사장님 어머니시죠? 딸 정말 잘 키우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수영이가 착하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수영이가 제 친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벅차올랐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수영이와의 관계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진짜 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예진이를 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수영이를 아끼게 되었죠. 수영이도 저에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결혼 초에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뭘 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항상 조심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미안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 우리 수영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서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정말 편해요. 친어머니보다도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수영이가 울먹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둘이서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수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너 같은 좋은 아이를 그동안 몰라봐서.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성태는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가끔 안부 전화는 오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요. 물론 제 아들이지만 한동안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성태 형 걱정되시죠? 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지금은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수영이는 자신을 그렇게 모함했던 성태까지도 걱정해 주더라고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예진이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민규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민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다고 하고. 다행이에요. 민규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수영이가 카페 문을 닫고 나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일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아마 어려웠을 거야. 내가 너무 편견이 심했거든. 정말 미안해, 수영아.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져서.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수영이도 같이 울기 시작했고, 둘이서 한참 동안 서로 붙잡고 울었어요. 수영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렇게 좋은 딸을 두고도 몰라봤다니. 어머니, 저도 행복해요. 이제 정말 어머니 딸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련들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 되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깨달은 건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수영이와 저 사이에 흐르는 이 따뜻한 정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요? 수영이는 이제 제 진짜 딸이 되었어요. 혈연보다 더 끈끈한 정이 생겼어요. 매일 카페에 가서 수영이와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태와 예진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해 수영이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수영이와 함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가끔 둘이서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심 어린 사랑이 피보다 더 진할 수도 있다는 걸 수영이를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깨달았고요. 제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옷 쇼핑을 갈 때면 항상 수영이를 불러서 함께 가요. 우리 딸이 골라주는 옷이 제일 예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수영이 카페도 동네에서 정말 유명해졌고 저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가족들과의 작은 오해나 편견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늦게나마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